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파트타이머, 알바죠. 알바들 근로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과 알바의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사업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타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규 직원보다 알바생들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사실 정규 알바생을 여러 명 쓸 거면 이제는 정규직 직원분을 한번 쓰시는 게 더 나아요. 최저 시급도 많이 올랐고 지금 2026년 현재 330원인가 1230원인가 그럴 텐데, 어차피 사대보험도 다 똑같이 떼야 하고, 그리고 15시간 근로 이상 근로하는 파트타이머들에게는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연차도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업장이 5인 이상 업장이다 라고 하면은 빨간날, 그리고 야간 근무, 이런 추가 근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배씩 수당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정규직 직원분을 채용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우는 똑같은데 근무 시간만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무래도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되고, 직원이랑 파트타이머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이 또 다르잖아요.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업종에 관심이 있거나 추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거나 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게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본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다른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둘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맞지만, 근데 파트타이머를 어떻게 일을 주셔야 되냐면, 일단 15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말 알바예요. 토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해요. 이틀씩. 그럼 한 주에 16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그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연차를 줘야 돼요. 연차는 이 직전 달에 근무일의 80%를 이상 근무를 하시면 근무일 하루를 빼가지고 무급휴가를 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급휴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31일이지만, 한 달에 31일이지만, 너무 눈부시네. 28일로 가정했을 때 4주잖아요. 그러면 8번을 나와요, 출근을. 주말 알바는 일주일에 8번 나오는데 직전 달에 8번 출근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그 월차를 이 직원이 쓰겠다라고 하면 본인의 출근하는 토요일이랑 일요일 중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루를 덜 나오겠죠. 7일을 일하게 돼요. 그런데 8일치 월급을 줘야 돼요. 유급이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씩 6일을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3시간씩 6일을 일하는 직원이 3시간씩 6일 일하면 18시간이죠. 15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이 한 달을 만근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달에는 하루를 안 나오셔도 3시간의 급여가 나가고, 그 전에 있던 분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에 8시간 일하는 분들은 그분도 하루를 안 나가면 8시간에 대한 근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짧게 주셔도 되고, 몰아가지고 바쁜 날 큰 시간을 주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주당 15시간이 넘어가 되면은 월차를 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알바를 구한다 그러면, 주말 알바를 한다 그럼 이틀을 합쳐가지고 8시간 9시간 아니면 10시간씩 이틀에서 20시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을 일하면 월차가 나오니까, 사실 내가 근로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짧고 굵게 하루에 많은 양의 시간을 알바로 하는 게 월차가 발생했을 때 효율이 더 높겠죠. 하루 안 나가면 일당이 그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주분께서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시간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15시간 미만으로 하면 퇴직금도 안 나와요. 근데 15시간 넘게, 만약에 주말 알바인데 1년을 했다 라고 하면은 퇴사하실 때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안 나오고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짧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 뭐 파트타임으로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채용을 하려도 사실 이게 오래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뭐 대학생이나 구두계약에 이렇게 짧게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내가 만약에 알바를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5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알아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 그 타임 시프트를 짜가지고 채용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양측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올려놓으시고 그 시간이라도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바쁜 매장이다 그럼 2시간씩 뭐 5일,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여의도나 오피스 상권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11시부터 1시까지가 제일 바빠, 혹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만 딱 하면 끝나. 그러면은 3시간씩 해가지고 15시간 이상 주면은 급여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2시간씩 뭐 5일, 뭐 2시간씩 뭐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시간을 넘지 않게 이렇게 파편화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수 있는데, 그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일을 더 온 김에 좀 더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타이머랑 계약서를 쓰실 때 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로하는 날이랑 근로하는 시간을. 근데 그 외의 시간으로 근로를 시키게 되면 그냥 연장 근무가 돼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이것도 아마 5인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걸 텐데, 예를 들어서 월수금 나오기로 했어요. 월수금 나와가지고 뭐 3시간씩, 아니다, 한 5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5시간이 넘죠. 근데 화요일날 갑자기 빵꾸가 나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해요. 와줄 수 있니? 물어봐서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잖아요. 그럼 월수금 일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까지 더 했어요. 그러면은 15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화요일날 5시간을 더 했어요. 그럼 5시간 연장 근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초과 연장 수당이라고 해서 급여를 1.5배를 주셔야 됩니다. 혹은 월, 수, 금을 일하는데 월요일이 광복절이었네. 15일입니다. 광복절이라서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근무를 하시면 1.5배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화요일이 광복절이라서 출근을 쉬는 날이고 본인이 안 나오는 날인데 그냥 쉬는 거면 상관없는데, 월수금 중에서 만약에 월요일이 광복절 혹은 뭐 추석 당일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공휴일날은 출근시키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월급은 줘야 돼요. 그게 뭐 근로자 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뭐 여차여차 단날로 옮겨서 쉬게끔 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서로 이야기가 되었을 때도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님께서. 그래서 파트타이머들 그 알바 날짜를 잡으실 때 명확하게 시간과 출근 일자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리고 공휴일이랑 얼마나 겹치게 되고 이날은 어떻게 유급으로 쉬게 해야 되는지. 공휴일이 유급 휴무가 5인 이상부터는 되니까 파트타이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만약에 15일날 파트타이머가 출근을 했어요. 그럼 사전에 대체 휴무 동의서를 써가지고 다른 날, 그 분이 출근하는 월수금 중에서 다른 날, 수요일날 쉬게 한다거나 금요일날 쉬게 한다거나 해야 되고, 출근을 하셨을 경우에는 1.5배의 추가 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하는 곳들이 좀 많고, 사실상 서로 모르고 그거를 문제 삼기에도 그 파트타이머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할 만큼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요. 대부분의 업장들이 그렇게 좀 영세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요런 것들을 사전에 좀 확인하고, 파트타이머들은 그 알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가 누려야 되는 권리랑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주분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주고 대처 방안을 세우시면서, 뭐 대체 휴무를 언제 줄 것인지, 뭐 휴무나 일정들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근로자랑 협의를 하고, 원래 있던 근무자들이 어떻게 대처로 이것들을 인력 공백을 메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직원을 구하는 것보다 파트타이머를 구하는 게 지금 요즘 시점에는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보는 입장이지만, 뭐 인력난 하고 구인난 하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보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는 거고,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뭐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구하는 데는 좀 큰 애로사항이 있는데, 파트타이머는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책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파트타이머를 구하실 때 꼭 고민을 해보시고 구하셔야 혹시라도 일어날 분쟁에 좀 예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